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10분 전입니다.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전 종목 체결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힘찬 출발 일단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 가운데 간밤 미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었죠. 그런 만큼 오늘 우리 시장 한 차례 더 힘을 내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양시장 전일 마감 시황 살펴보면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물론 양시장이 조금 더 강한 힘을 내줬더라면 좋았겠지만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 강관우의 증시 9 함께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개장 시황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자, 요즘에 좀 코스닥 시장에서 보이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코스피보다 일일 거래 대금이 역전되고 있는 현상인데요. 그동안 코스피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반면에 코스닥은 2차 전지주 위주로 큰 상승을 보여왔던 점이 거래대금 역전 현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현상이 오늘 시장에서도 이어지게 될지 계속해서 2차 전지주의 질주가 이어질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어떤 움직임 만들어주고 있는지 예상 체결 지수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모두 힘찬 출발 예상이 됩니다. 코스피 먼저 살펴보면요. 0.88% 높은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2,400선 위쪽에서 움직여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2,409포인트 선에서 출발해줄 걸로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1.14%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811.80포인트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양시장 모두 기분 좋게 1% 안팎의 상승폭 기록해주면서 출발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은 어떨까요? 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전일장에서는 단 한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상승불을 켰었는데 오늘은 유일하게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0.12% 낮게 움직이면서 80만 8천 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전일장에서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마무리를 했던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와 삼성 SDI 모두 오늘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SK하이닉스가 2.03% 가장 높은 상승폭 기록하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조금은 그래도 표정이 나쁘지 않은 이유가 있죠. 미국 정부가 반도체 생산 지원금 수령 기업을 대상으로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확대를 금지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렇게만 봤을 때는 물론 좋지 않은 소식처럼 보이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그동안 좀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법안이 나오게 될지 불안해했던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1%, SK하이닉스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에 대한 불안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자 보고서가 증권가에서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포트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매수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규모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바닥이 가까워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건데요. 삼성전자의 주가 PBR도 역사적인 하단에 접근해 있는 상태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은 정말로 반도체 업황의 턴어라운드가 일어날 것인가 이 부분에 분명히 초점은 맞춰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전제로 깔려 있는데요. 더불어서 삼성전자는 지금 로봇 관련해서도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리서치에서 삼성 로봇 플랫폼 만들기 위해서 준비 중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뒤에 계속해서 로봇 분야에서 새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한 삼성전자의 움직임도 일고 있으니까요. 로봇 관련해서 그리고 반도체 업황과 관련해서 삼성전자 계속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전일장에서 최근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으면서 좀 흐름이 나와줬는데 오늘도 0.12%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삼성 SDI도 보겠습니다. 사상 최초로 연매출 20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기염을 통한 삼성 SDI인데
유럽 매출 비중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이야기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소식과 함께 삼성 SDI 오늘 0.56%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47% 상승폭 보여주면서 55만 4천 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LG 에너지솔루션인데 최근에 계속해서 유럽과 미국에서 친환경 스텝을 밟아 나가는 과정에서 유럽에서의 매출 비중 LG 에너지솔루션 역시 점차 파이를 늘려나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 두 종목입니다. 자,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6위부터 10위 중에서는 현대차만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LG화학이 1.18%, 삼성전자 우선주 0.57%, 네이버가 1.5%, 기아는 1.42%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현대차 오늘은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전일장에선 0.4% 강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전기차 충전 로봇 시장 경쟁에 뛰어들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해 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그 고충을 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충전기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충전을 하는 과정이 어려운데요. 그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는 팔을 지원을 하는 충전 로봇 사업에 현대차가 뛰어들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이에 따라서 전일장에서 어느 정도는 조금 주가 방어를 해줬던 현대차였는데 오늘은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기아도 살펴볼까요? 기아는 중국의 전기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올해는 중국에서 EV6 그리고 EV5를 출시를 한다는 계획이고요. 국내에서도 최근에 선보였죠. SUV 라인업에서는 정말 유일하다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인 EV9 공개를 했는데 EV9 같은 경우는 내년 중국 출시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의 기아의 성공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계속해서 지켜볼 수 있을 것인가 기아의 움직임 지켜보셔야겠고요. 오늘 1.42% 강한 출발 예상되는 가운데 78,800원 출발 예상되고 있는 기아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네이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이버 1.5% 오늘 상승불 켜면서 출발해주고 있습니다. 외인 순매수는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해왔던 네이버였죠. 삼성페이와 네이버페이가 이르면 내일 연동을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애플페이가 어제 출시를 했는데 이것에 좀 맞불을 놓는 형국으로 삼성페이와 네이버페이가 손을 잡는 거고요. 거기다 더해서 카카오페이와도 서비스 연동을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기존에 예상이 됐던 출시일은 1, 2주 정도 더 뒤였는데요. 애플페이가 빠르게 출시를 준비함에 따라서 네이버페이와 삼성페이도 함께 손을 맞잡고 이렇게 오늘 주가 상승까지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1.5% 상승한 20만 3,500원 출발 예상되고 있는 네이버입니다. 자, 계속해서 코스닥도 볼까요?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자, 과연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의 질주는 어디가 끝일까요? 오늘도 2.44%, 4.05% 나란히 상승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는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전일장에서 0.25%, 에코프로는 4.22%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는데요. 지금 금융당국과 검찰의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연일 상승불을 켜나가면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두 종목입니다. 거기에 에코프로 HN까지 함께 더해져 있죠. 자,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건데 주가 방어에는 성공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주가의 향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물음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전일장에서 개장과 동시에 13%가량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줬었는데 오늘도 다시 이렇게 힘을 내주면서 4.05% 빨간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오히려 주가 급락이 매수의 적기다,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하지만 공매도 잔액 비율이 지금 계속해서 저점을 찍고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주의를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LNF는 4.63%로 오늘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중에서는 가장 큰 상승폭 보여주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종목도 빠르게 훑어보죠. 셀트리온 제약이 1.28%, 펄어비스 1.75%,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라왔습니다. 0.91% 높게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SM만 유일하게 파란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간만미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예상 체결 지수도 양시장 모두 1% 안팎의 상승폭 보여주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기는 했는데요. 과연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해서 얼마만큼 힘을 내주게 될지 또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자, 지금 원달러 환율 살펴보면요. 0.08% 더 높게 움직여서 1,311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다시 환율이 1,31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불안하게 작용을 하고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 힘차게 출발합니다. 코스피 0.95%, 코스닥은 1.1%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체로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는데 자세한 시장 지도 보시죠. 자, 오늘도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강하게 느껴지는, 빨간 기운이 강하게 느껴지는 오늘 시장입니다. 지금 코스피 보고 계신데요. LG에너지솔루션 보다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2.38%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오늘 아주 강한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금융업도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전일장에서 계속해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금융 관련 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강한 흐름 보여줍니다. KB금융이 2.17%, 신한지주가 2.29%, 하나금융지주가 1.19%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우리금융지주도 1.42% 빨간불 켜주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철강금속도 한번 볼까요? 최근에 강한 상승 탄력을 어제도 좀 받아줬던 철강금속이었는데 포스코홀딩스 1.72% 오늘도 강한 흐름 보여줍니다. 그 밖에도 사마알미늄이 2.15%로 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TCC 스틸이 3.42%로 이 중에서 가장 좀 눈에 띄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런가 하면 코스닥은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을까요?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빨간빛이 훨씬 더 강합니다. 사실 게임주를 좀 보면 좋겠는데요. 카카오게임즈 어제 신작 출시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로 앱스토어에서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4%가 넘는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1.46% 강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펄어비스도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있는 상황이고 신작을 정식으로 출시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2.34%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또 다른 종목들 살펴보면요. 오늘 LNF가 상당히 강합니다. LNF가 4.19%로 크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역시 2차 전지는 강하네요. 대주전자재료 2.05%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로봇 관련주로서 저희가 좀 많이 언급을 했던 SPG는 오늘 조정이 나옵니다. 2.8%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닥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자, 자세한 개장 시황 강관우 앵커님과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지금 개장 시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3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외국인 쪽에서는 코스닥을 계속적으로 지금 팔자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약간 그게 올라가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더 올라가지는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보면은 프로그램 매도 쪽에서 말이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지금 약 한 60억 정도의 프로그램 매도가 잡히고 있어요. 이제 주가야 한 1%에서 0.7% 이렇게 오르고는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은 여기다 대놓고 지금 팔고 있다 이런 모습이고 지금 같이 팔고 있는 걸 보니까 금양이나 코스모스 신소재 이런 쪽에 그 포스코 케미칼 계속 우리가 2차 전지라고 생각하는 종목 그리고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쪽 모멘텀이 있었다는 쪽에 하루는 사고 하루는 팔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혼란스럽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쪽에 순매수 상위부터 좀 볼까요? 포스코 홀딩스, 시클리컬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포스코 홀딩스, LG화학 다 이제 2차 전지도 관련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경기 순환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2%에서 3% 이렇게 정도 외국인들의 기관들의 기계적인 이런 순매수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고 LG에너지솔루션 아까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오늘도 뭐 외국인들 기관들의 순매수로 2.6%, 크래프톤 우리가 증시팔에서 계속적으로 게임주 판호 이야기 했잖아요. 관련돼서 크래프톤이 계속 관심을 받는 이런 상황으로 보이고 K금융, 미국에서 이제 금융주 이슈가 약간 잦아들면서 K금융이나 신한지주 2%대의 강한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에 와서 이제 프로그램 매수를 사는 걸 보면 사실은 코스닥은 지금도 700억 정도 이렇게 팔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는 종목도 있습니다. HPSP, IT 쪽에 있는 이런 주식인데 거의 8% 가까운 이렇게 최근에도 많이 올라왔습니다만은 오늘도 또 추가적인 이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고 펄어비스 계속적으로 게임 쪽에 관련돼서 오늘 뭐 분위기 좋으니까 2.8% 올라간다. 그리고 첨보, 성일하이텍도 뭐 최근에 좀 밀리는 감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조금 기술적으로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고 게임 관련해서 카카오 게임즈 2.2%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런 그림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은 크게 지금 활동이 없는 것 같아요. 코스닥만 빼면 말이죠. 선물에서도 28계약이면 거의 그냥 가만히 있는 거고 코스피도 삼성전자 파는 거에 비해서는 105억 정도면 거의 그냥 가만히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순매도 쪽으로 다시 가서 보시면 하이닉스가 가장 많이 파는 주식으로 이렇게 떴네요. 그래서 53억 정도 기계적으로 지금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관련해서 뭐 삼성전기 마이너스 0.5% 같은 IT라 제가 이렇게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최근에 사실은 SK그룹 주가가 상당히 내려왔어요. 거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SK온이라는 배터리 업체에 대한 이제 물음표가 좀 있어가지고 2차 전지들이 다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SK이노베이션은 반대로 가는 그런 경향이 좀 강했고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1분기 영업적자가 좀 심해질 거다. 4조 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낼 거다라는 생각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면서 주가들이 안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SK그룹 전체적으로 안 좋았는데 SK이노베이션이 거기에 좀 타겟이 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외국인들, 기관들 오늘 약간 좀 팔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은 여전히 큰 행동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이번 주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방송을 하면서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추천을 하고 뭐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그중에서 오늘 좀 센 주식들은 이름을 보니까 대보 마그네틱 거의 뭐 8%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센티멘털 대 펀더멘털 그 코너에서 포스코 홀딩스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시클리컬 경기 순환주가 올라가면서 오늘 포스코도 계속적으로 3% 아까보다 좀 더 올라온 이런 모습이고 성일하이텍, LG전자 이렇게 순으로 돼 있고 이번 주 들어와서도 저희가 방송 중에 좀 언급을 많이 했었죠. 뭐 어제도 이제 강했었는데 오늘도 여지없이 또 강한 탑 머티리얼 오늘 15%나 오르고 있네요. 그리고 저희가 가온칩스 얘기했었는데 상당히 뭐 많이 올라가서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오늘도 한 4.7%, 8% 왔다 갔다 하고 어제 저희가 이제 언급했던 주식 같은데 덴티스 이런 데도 이제 3%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2,407, 8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코스닥은 810 선을 두고서 서로 공방을 보이고 있는 아침 시장입니다. 네, 오늘도 프로그램 순매수, 순매도는 어떤 종목들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강관우 앵커님께서 상세하게 짚어주셨고요. 오늘 외인들의 큰 움직임은 역시 포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방송에서 짚어드렸던 대보 마그네틱이라던가 탑 머티리얼, 가온칩스 이런 종목들은 오늘도 표정 좋게 잘 흘러가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익호님 오늘 장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정리해 주실까요? 2,400 회복 확실하나? 네, 오늘 2,400 회복 확실하나라고 한마디 정리해 주셨는데 2,400선의 위에
잘 안착을 해주는지 오늘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장 마감까지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장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시황 짚어봤으니까 이번엔 실시간 특징주 짚어봐야겠죠. 오늘 실시간 특징주 함께 짚어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탁솔루션의 이슬희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흐름 일단 좋습니다. 0.83%, 0.78% 나란히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양시장인데 자, 개장 시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어제 조금 낙폭이 크게 나오면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전히 우리 시장에서 좀 아쉬운 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수급적인 부분인데 아무래도 또 이제 내일 모레죠. 내일이죠. 내일 이제 FOMC에 대한 또 발표가 나오는 만큼 조금 경계해야 될 요소들은 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런 SVB 사태가 단기적으로 좀 진정이 됐다라는 건데요. 네, 이에 따라서 좀 은행주의 수급이 몰릴 가능성도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여전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종목들은 많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그리고 이제 채권 시장에도 또 돈이 조금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채권 투자자가 작년 대비 한 4배 정도 가량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아직까지는 이제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 쪽으로 돈이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조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를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가 지금 수개월간 코스피도 그렇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박스권에 계속해서 등락폭을 반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일정한 좀 방향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내일 이제 FOMC에 대한 이제 결과 발표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단기적인 방향성이 좀 정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지켜볼 만한 섹터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제도 좀 보시다시피 바로 이제 4차 산업의 주도 섹터들이 많이 올라갔죠. 대표적으로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있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여전히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이런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전고점을 좀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신규적으로 접근하기엔 좀 위험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고점 대비 20-30% 이상 하락을 했을 때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도 이제 동종 업계 중에 뉴로메카라는 종목이 있죠. 자, 뉴로메카는 이제 협동 로봇을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형 기업들이 이 뉴로메카에 또 인수전에 뛰어들 것이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로봇 산업은 이제 성장이 좀 필연적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2차 전지 섹터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리튬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포스코엠텍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쯤에 삼성 SDI와 또 NCA 양극재료 공급 계약을 또 이제 체결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좀 외형 성장이 필연적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섹터의 이제 주요 특징은 앞으로 전체적인 산업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섹터라는 점에서 이 두 가지 섹터는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일단은 잘 움직여주고는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아쉬운 점은 수급적인 면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FOMC 이슈 때문에 물론 어쩔 수 없이 조금은 보수적으로 시장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맞습니다만 박스권 내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일정한 방향성마저도 조금은 잃어가고 있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FOMC 기점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이슬희 전문가님께서 해주셨고 그럼에도 로봇, 2차 전지 여전히 강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실시간으로 포착된 특징주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5종목씩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개장 특징주 탑5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이름 올리고 있고요. 앞서서 강한 모습 살펴보셨죠. LG화학 그리고 LG전자, 오늘 LG그룹주들이 3종목이군요. LG에너지솔루션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네이버까지 함께 편입이 되어 있는데 자, 포스코홀딩스, LG화학, LG전자, 네이버,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코스피 개장 특징주 탑5입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개장 특징주 5종목도 보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새롭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 종목입니다. 로봇 관련주이기도 하죠. HPSP, 펄어비스, 엘컴텍, 브리지텍까지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개장 특징주 총 10개 종목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코스피에서 개장 특징주 포스코 홀딩스, LG화학, LG전자, 크래프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총 5종목이었는데 오늘 LG그룹주들이 3종목이나 편입이 되어 있는 이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LG그룹주들 이제 반등이 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좀 크게 보면은 LG화학도 그렇고 LG그룹 전체가 조금 잘 올라가다가 굉장히 좀 박스권 흐름에 좀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결국에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제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을 하려면 결국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저는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요즘 우리나라 LG그룹도 마찬가지고 뭐 삼성전자 같은 대형 기업들도 조금 수급이 저는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에 따른 좀 단기적인 반등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대형주들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에서 어느 정도는 좀 벗어나야지만 이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하반기쯤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상에 대한 동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2023년 상반기는 충분히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신 뭐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전부 다 2차 전지 관련주 섹터로도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외형 성장이 가능한 종목들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떠한 단기적인 급등보다는 지금은 좀 모아가시는 자리로 좀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69만 3천 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한 60만 원대까지 충분히 나눠서 접근 가능하지 않나라는 판단이고요.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제가 75만 원까지 제시를 드리지만 조금 더 하반기까지 집중적으로 본다면 85만 원까지도 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그룹주들 지금쯤이면 그래도 조금 괜찮아 보인다. 다시금 고개를 들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그런 만큼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까지 가격 전략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HPSP, 펄어비스, 엘컴텍, 브리지텍 이렇게 5종목이었습니다. 엘컴텍 같은 경우는 우리 이슬희 전문가님께서도 이전에 이야기를 해주셨던 종목이고 방송에서 말씀을 해주신 이후에 날아가는 모습 저희가 함께 지켜봤습니다. 자, 이 5종목 중에서는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지켜보면 좋을 만한 특징주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특징적인 걸 꼽으면 오늘도 저는 엘컴텍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 말씀드린 이후로 조정이 좀 나오다가 계속해서 지금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1%대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주의 종목에 좀 걸리긴 했지만 여전히 상승 여력은 좀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슈를 보실 때는 전체적인 어떤 경기 흐름을 좀 보시는 것도 중요하죠. 제가 시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지금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 쪽으로 좀 자금이 더 이동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에는 대표적으로 뭐 채권도 있겠고 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함이죠. 금값 앞으로도 또 한 번의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엘컴텍이 현재 시장에서 이런 금 관련 이슈로 또 엮이고 있는 만큼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수급 흐름에서도 굉장히
굉장히 좀 양호한 모습입니다. 시장이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계속해서 꾸준한 수급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전에도 못 잡으셨던 분들은 지금도 좀 늦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현재까지 1,745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한 번 더 1,600원대까지 눌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모든 종목은 좀 분할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이 2,020원대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도 5종목 정말 쟁쟁한 후보들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희 전문가님께서 이미 한 차례 방송에서 언급을 해주셨던 엘컴텍 지금 시점에서도 지켜보는 건 유효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슈를 볼 때는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봐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안전자산으로의 이동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 가격의 상승, 그런 만큼 엘컴텍의 상승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가격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 개장 특징주 중에서 코스피에서는 LG그룹주 이야기해 주셨고 코스닥에서는 엘컴텍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 특히나 상승하고 있는 오늘 시장에서 이 종목 따라가도 될지 말지 체크해보는 따라가 마러 코너입니다. 자, 오늘 따라가 마러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따라가 바로 첫 번째 종목입니다. 데브시스터즈라는 종목 많이들 익숙하시죠? 쿠키런이라는 게임. 정말 인기 게임이고 많은 분들이 또 실제로 휴대폰을 통해서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데브시스터즈 전일장에서 상당히 크게 상승 탄력이 나왔는데 자, 이 종목 따라갑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는 사실 따라가도 리스크가 현재 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일단은 하락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 따라가기에 좋은 타점이다라고 보고 계신 건가요? 네, 왜냐하면 결국에 신규 관점에서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상승보다 하락이 훨씬 더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일단 훨씬 더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 오히려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키런이라는 게임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이제 데브시스터즈뿐만이 아니라 사실 게임 업종 내에 굉장히 좀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서 현재 외자판호 발급 소식이 또 있죠. 그래서 27개 종에 발급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뭐 데브시스터즈뿐만이 아니라 넷마블의 넷마블 게임 그리고 이제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 등 뭐 이제 쿠키런도 포함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해당이 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게임 업종에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런 한국 게임들의 판호 발급 재개가 또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게임 기업들이 앞으로 하반기쯤에는 중국에 본격적으로 좀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3년에는 이런 중국발 모멘텀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동안 이제 게임주가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부진했었죠. 이런 이유들을 좀 보자면은 바로 이제 신작 출시들이 굉장히 많이 연기가 됐습니다. 결국에 게임주는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신작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연기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또 이제 위메이드 관련해서도 악재들이 지금 대부분 해소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쿠키런 역시, 그 데브시스터즈 역시도 이번 실적은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쿠키런 킹덤, 중국에서 충분히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캐주얼 게임이 굉장히 좀 매출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애기 파티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게 특히 이제 여성 수요가 굉장히 좀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쿠키런 역시도 이제 비율을 보시게 되면은 여성 수요가 훨씬 더 많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중국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좀 발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이제 매출액으로 잡히게 되면 이 데브시스터즈의 어떤 성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실적 부분에서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에 작년에 가장 안 좋았던 부분들이 바로 실적 부분이죠. 특히 영업이익이 한 72억 정도 적자가 났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570억대 흑자 전환으로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만큼 지금 저가 부근에서 턴어라운드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담아볼 만하지 않나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53,3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가에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1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5,000원 이하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브시스터즈 매수 의견 따라가도 좋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저희가 데브시스터즈 이야기를 할 때만 해도 분명히 시장에서 오늘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상승으로 전환을 또 했습니다. 자, 데브시스터즈 지금 따라가도 전혀 부담이 없을 구간이기 때문에 데브시스터즈 함께 따라가 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두 번째 따라가 바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따라가 바로 종목입니다. 이 종목 궁금해하실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네요. YG 엔터테인먼트 과연 따라가도 좋을지 말지 이슬이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가 바로 종목 YG 엔터테인먼트인데, 자, YG 엔터테인먼트도 오늘 흐름은 사실 크다 적다라고 할 수 없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어요. 자,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YG 엔터테인먼트 따라가도 됩니까? 아니면 말아야 됩니까? 네, 사실 따라가도 오늘 좋을 종목들만 가져왔고요. 네. 그중에서도 이제 중국 수혜를 좀 톡톡히 볼 수 있는 종목이죠. 특히 이제 YG엔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곳이 바로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 봉쇄령도 지금 해제가 된 시점이고 또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별 이슈로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대표적으로 이제 엔터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중국 시장은 국내 기업들이 이제 성장하기에 굉장히 최적화된 곳입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인구가 많은 곳이고 시장이 굉장히 좀 큰 곳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결국에 매출을 낼 수 있냐 없냐는 굉장히 좀 큰 차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YG엔터 역시도 앞으로 이제 K-팝 공연을 재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엔터주 중에 가장 핫했던 부분들을 보면 바로 SM이죠. 네, SM 같은 경우에 사실 인수전으로 인해서 주가가 갑자기 급등을 한 경우 갑자기 이제 급등을 했었죠.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단기 기대감에 따른 상승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변동폭이 적은 YG엔터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좀 좋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기대 실적 대비 주가가 굉장히 좀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한한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쪽으로 계속해서 확대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제 K-팝 공연 재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당장 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지만 2024년부터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외형 성장 충분히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최근 주요 아티스트가 이제 블랙핑크가 있죠. 굉장히 좀 인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월드 투어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매출액, 영업이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최근 이제 솔로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서 지금 앨범 이제 선 주문량이 거의 100만 장 정도 돌파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현재 이제 부진한 부분보다 성장할 부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에 따라서 올해 이제 역대 최대 실적을 또 달성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꾸준히 성장을 잘 해줬던 기업이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무려 5천억에 육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700억대에 또 육박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대 실적 대비 지금 주가 굉장히 좀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기업들의 이익 밸류에이션이 계속해서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 실적 기대감에 따른 이제 수급 유입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수급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60만 주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여러분들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지금가가 저는 딱 좋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가는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7만 원까지 좀 충분히 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따라가 말어 종목은 바로 YG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한한령 해제 기대감의 수혜를 온몸으로 받아낼 수 있는 엔터주에 속해 있는 YG 엔터이고 또 올해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 실적 대비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 따라서 오늘 공략을 해봐도 좋을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목표가는 7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따라가 말어 두 종목 데브시스터즈와 YG 엔터테인먼트 이슬희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장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펀더멘탈 대 센티멘탈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는 센티멘탈 쪽에서 두산 밥캣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펀더멘탈 쪽에서 OCI. 오늘 주가가 먼저 좀 많이 오르고 있네요. 그래서 종목 이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센티멘탈 쪽에서 이제 두산 밥캣을 이제 제가 고른 이유는 최근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건설 장비 쪽에서 주가가 빠졌어요. 근데 이 두산 밥캣 회사만 주가가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빠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살펴봤는데 한번 지금 그림 나오는 걸 보시면 이 빨간 줄이 두산 밥캣이거든요. 근데 캐터필러 전 세계적인 그 건설 장비 업체인데 이 회사도 쭉 이렇게 밀려 내려왔고 현대 두산 인프라코도 같이 밀려 내려왔고 현대 건설기계도 이렇게 밀려 내려왔었는데 두산 밥캣 이 주식만 안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게 안 빠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살펴봤더니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11월 말이죠. 11월 말에 한 번 그리고 3월 초에 또 한 번 이렇게 대량 거래를 시키면서 은행권이 가지고 있던 증권사가 가지고 있던 그 물량들이 다 이제 블락 트레이드로 블락 딜로 다 넘어갔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서로 사고 팔고 하는 거를 블락 매매라고 그러거든요. 대량 매매라고도 하는데 그게 지난 11월하고 이번 3월에 있었다. 그래서 이런 그 잠재적인 그 매도 가능성으로 아주 우리가 우려를 느낀 부담을 느낀 이런 것들 이벤트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서 시장은 지금 그러면 이 수급적인 악재는 지금 털어내고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떨 거냐, 이 회사가 밸류에이션이 어떨 거냐 이런 걸 이제 보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골라봤고요. 그 리포트를 이제 제가 쭉 찾아보다 보니까 앞에 그 말씀드린 거는 그 얘기예요. 이제 시간에 대량 매매로 팔았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제목에 밸류에이션 할인도 완화될 거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외국인 기관들이 이렇게 좋게 보기 시작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가 얼마나 상향을 했느냐 제가 또 좀 찾아봤더니 목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네요. 22년 말만 해도 44,000원 이 근처에 있던 목표 주가가 최근에는 56,000도 넘어가서 57,000까지 이렇게 와 있는 목표 주가가 돼 있더라. 그래서 두산 밥캣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업황은 안 좋아가지고 주가들은 동종업체 주가들은 많이 밀려 내려왔음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이 회사 고유의 지금 이슈 때문에 오히려 악재가 해소되고 그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그런 거를 반영하는 밸류에이션도 좋게 보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분위기 좋다. 그래서 제가 센티멘탈 주식으로 이렇게 봤는데 밸류에이션까지 마지막으로 조금 체크를 해보면
제가 항상 이런 그림을 가져오는 건 이제 네이버 증권이라는 데를 가면은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채널이 있을 때 밑에 쪽에 있으면은 아주 저평가에 가까운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고, 위쪽에 있다 그러면은 좀 비싼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들 뭐 PER로 봐도 주가 수익 비율이죠. 밑에 부분에 있고, PBR로 봐도 이렇게 뭐 비싼 국면이 아니고 0.8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 회사가 벌어내는 게 1년에 자기 자본으로 11% 벌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PBR이 0.8이다 그러면 아직 20, 30%는 좀 더 올라가야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교과서적으로 얘기할 때 적정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아직도 여유는 조금 있으니까 그걸 좀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오늘은 분위기가 최근에 좋아지고 있는 두산 바켓을 이제 센티멘탈 주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펀더멘탈 쪽입니다. 펀더멘탈 쪽은 아무래도 이제 회사가 참 튼튼한데 그렇게 주가가 억눌려 있는 이런 회사들을 제가 골라오는데, 이번에는 OCI를 골라왔고요. OCI가 보니까 여기 이벤트가 하나 있어요. 인적 분할. 어제는 이제 물적 분할을 말씀드렸었는데, 인적 분할에 이제 분할도 두 가지가 크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듣기에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인적 분할은 뭐냐면 내가 이 회사 주식을 30% 들고 있으면 분할을 해도 이쪽 회사도 30%, 저쪽 회사도 30% 이렇게 똑같은 지분을 갖게 되는 게 바로 인적 분할입니다. 그래서 OCI가 이런 인적 분할을 5월 1일자로 지금 하겠다 이런 예정인 건데, 이렇게 두 개 회사로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뭘 하나 한번 볼까요? OCI 홀딩스라는 이름의 존속회사는 폴리실리콘,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폴리실리콘 이 회사가 뭐 전 세계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태양광도 하고 있고 발전사, 그리고 인천에서 아파트 지어가지고 옛날 자기들 땅에다가 개발 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익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을 OCI 홀딩스라는 존속회사에서 계속적으로 해 나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신규 설립되는 OCI라는 이름을 가진 회사,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은 OCI인데 분할되고 나서는 그 지금의 OCI는 OCI 홀딩스 이런 느낌으로 보셔야 되고, 신규 상장사 이름은 OCI라고 짓는데, 이쪽은 보니까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베이직 케미칼, 기초 소재죠. 카본 소재, 전체적으로 소재 쪽입니다. 그러니까 화학회사, 소재 전문을 하는 화학회사가 하나 새로 떨어져서 생겨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지금 7대3의 좀 분할 비율로 이렇게 이제 분할이 된다 이런 건데, 이건 이렇게 되면서 OCI가 고개를 조금 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퍼스트 솔라라는 대표적인 태양광 업체를 제가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최근에 좀 밀렸습니다. 위에서부터 쭉 시장의 조정과 함께 같이 내려왔고, 더불어서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이렇게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 하나 솔루션을 보시면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거는 여기도 이제 분할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지금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됐는데, OCI 파란 줄로 표시된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은데, 고개를 지금 들고 있다 이런 이제 모습이고, 그 다음 이제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23년 초부터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그러는 와중에 3월 들어서는 기관도 좀 순매수 쪽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아니냐. 예전에 엄청 많이 이렇게 팔았었잖아요. 그 판 데에서 좀 사들어오고 있다. 개인만 좀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이 저평가 국면이 해소될 거냐. 여기에 이제 펀더멘탈 종목에 이제 키포인트가 있는 건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빨간 줄하고 녹색 줄하고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할 때는 기업이 벌어들이는 그 이익률에 비해서 주가가 거의 제 적정 가치를 받고 있는 수준이다. 그 근접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최근 가치 이렇게 벌어져 있다. 이런 거는 버는 이익률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ROE하고 프라이스 북 이쪽을 항상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지금 상당히 벌어져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다른 태양광 주식들이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CI는 고개를 살짝 지금 들려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에 사실은 폴리실리콘 가격 전망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들어올까? 이런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주가, 목표 주가 대비 괴리율이 축소될 거다. 이쪽으로 이제 베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괴리율이 80%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40, 50%까지 왔잖아요. 이게 보통은 뭐 우리가 삼성전자 괴리율은 우리가 평균 한 35% 정도 괴리율이 있다고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는 지금 50% 정도 괴리율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내려갈 수 있는, 거꾸로 얘기하면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는 이런 거를 지금 암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숫자를 보니까 23년 예상 PER이 2.8배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지금 낮아 있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인천의 그 아파트 분양 관련돼서 거기서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돈을 이제 벌고 있고 조금 더 이게 이어질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일회성 요인으로 들어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배당 수익률도 2%면 나쁘지 않다. 이래서 오늘은 센티멘탈 종목으로 두산 바켓, 그리고 펀더멘탈 종목으로 OCI 말씀드렸습니다. 네, 현재 우리 시장 코스피는 0.63%, 코스닥은 0.79%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힘내주고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오늘 시장도 서울경제TV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